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코스피가 장중 하락 전환하면서 2,440선을 반납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개인 매수세의 강보합권에서 등락했지만 결국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량이 커지면서 약보합권으로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상장법인이 인적 분할을 할 때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할 수 없습니다. 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할 때 소멸법인이 보유한 자사주 역시 신주 배정이 금지됩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들어 5대 은행에서 고객이 달러화를 원화로 환전한 금액은 2억 1,3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일평균 환전액은 1,070만 달러로 지난해 8월 이후로 1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코스피의 올해 하락률이 8.03%를 기록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11개 주요 지수 가운데 가장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올해 21.62% 하락하면서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하는 아태 주가지수 87개 종목 중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10배의) 상승률을 향한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템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이 1000%의 상승률, 템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그럼 가장 먼저 이 지난 간밤 뉴욕 증시 또 오늘 오전장 흐름까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이 밤사이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12월 소비 심리가 급락하면서 장 초반엔 다소 우려를 키웠지만요. 오히려 이게 또 이 연준의 매파적인 기조를 뒤집을 수 있다는 그런 모멘텀이 될 것이란 긍정적인 해석이 나와줬고요. 또 엔비디아와 TSMC, 브로드컴 등 이 AI 반도체 섹터의 매기가 몰리게 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 이상 날아올랐습니다. 다만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밤사이에 4.6%에 근접하게 되면서 달러 인덱스도 다시 한번 108선을 돌파하는 등 강달러 여전하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이 테마별 순환매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장 초반 떠오른 로봇 테마. 로봇이 이제 조선업계, 특히나 이 선체 용접에 도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현재 매기가 집중되고 있고요. 또 정치 테마주에서는 오늘 이재명 대표 관련주 강하게 움직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법 선거 지원 혐의를 받는 이 아태역 관계자들이 오늘 대법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이 다시 한번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지금 이 시각 이 5G, 6G 또 알뜰폰 관련주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세종텔레콤 개별주 관련 이슈들로 현재 움직이고 있는 테마 이렇게 보이고요. 또 이어서 여전히 이 탄소 중립 그리고 양자암호 통신, 블록체인, 화장품주 등등 계속해서 강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저희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좀 진정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장 초반 1,451원 선에서 출발한 원달러 환율, 현재 시각으로는 1,452.3원 선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과연 이 지금 시각 전체 증시 흐름, 시장 흐름은 어떻게 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유가증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코스피 시장 현재 0.21% 장 초반에 하락 전환한 모습 그대로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2,436선 막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현재 이 코스피 수급 동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도 공세 펼치고 있고요. 개인만이 나홀로 현재 매물 담아내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29%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680선 겨우 넘어선 모습이고요. 이어서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여전히 이 기관과 개인이 동반 순매수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장 초반 대비해서는 개인이 이 상승폭을 좀 줄여가는 모습 나와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여전히 오늘 이 셀코리아 기조로 돌아선 모습 관측이 되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증시 이 성탄절 연휴를 단 하루 앞두고 계속해서 이 양대 지수가 엇갈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좀 이 코스피가 이렇게 갑자기 빠지는 이유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고요. 이렇게 불안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오늘 열심히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바로 샵 0082번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바로 여러분의 텐베거 메이커 2분 기다려 봐야겠죠. 저희 김선은 전문가님 바로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제가 그래도 어제까지는 좀 산타랠리에 대한 K증시 기대감 조금은 가져봤었거든요. 근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연기금이 또 지금 이 시간까지 장 초반부터 계속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연기금이 정말 사실 꾸준했었는데 뭐 그래도 좀 매도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자, 최근에 그래도 조금은 기대를 했었던 이제 기관들의 움직임, 어제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양호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다시 외인 같이 매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 완벽하게 외인들도 그렇고 특히나 외인들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강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조금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기관들의 이제 매수 포지션 자체가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꾸준하게 들어오던 이 기관 수급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약간 뭐라 그럴까 내려놓는 듯한 그런 좀 모습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꼭 참고하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 더 미리미리 말씀드리지만 26일 배당 참고하실 분들은 매수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거 꼭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미국 증시도 셧다운 우려감이 해소가 된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어제 끝난 뉴욕 증시,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보면은 애플이 굉장히 또 강한 모습들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다 괜찮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좀 시장을 좀 많이 이끌었던 것 같아요.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사실 크게 와닿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1월 달에 이기 시작하고 난 이후부터는 모르겠죠. 우선은 분위기는 트럼프가 재집권하는 1월 말쯤까지는 특별한 문제 없이 시장은 좀 안정적일 수도 있겠다. 이건 이제 글로벌한 뉴욕 증시에 해당하는 거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조금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락할 가능성은 좀 많이 하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이고 좀 등락을 거듭하면서 조금씩이나마 우상향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뭐 빠르면 연말 연초까지는 2,500포인트의 안착을 조금은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이 좀 들긴 하는데 기관들과 외인들의 좀 수급 포지션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은 좀 많이 아쉽죠. 그래도 그냥 저 개인적인 판단은 다시 한번 연기금이 자금을 좀 많이 집행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요. 외인들도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시장이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환율이 너무 높긴 하지만 금방 더 안정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걱정이 많은 시장이지만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좀 눈에 들어오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반등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6일까지 저희 배당락 관련 부분들 잊지 말고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또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이번 주 금요일이 이 미국 주식 양도세 절세 매매를 위한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24년 기준으로 양도 내역 조회하셔가지고요. 250만 원 공제 혜택 받으실 수 있도록 계좌 반드시 체크를 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매일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시황들, 특히 연말이라서 정신이 없으실 텐데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요. 개장 전부터 저희 전문가님의 각종 이슈들 확인을 바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은 오늘 장전에 짚어주신 이 관심 급등 테마, 오늘은 어떤 테마 있을지 4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 트럼프 회동, 화장품, 그리고 드론 이렇게 4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트럼프 회동은 뭐 어제부터 계속해서 강세 이어가고 있죠. 또 이어서 탄소 중립, 또다시 새로운 모멘텀이 하나 나와줬습니다. 이 정부가 2030년까지 녹색 금융에 무려 450조 원이라는 거금을 투입한다는 소식에 오늘 마찬가지로 탄소 중립 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화장품, 로레알 그룹이요. 한국 스킨케어 브랜드 이 닥터즈 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강세 뿜고 있는 화장품주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미국의 국방산업의 지각 변동이 이어가고 있죠. AI 소프트웨어의 대표주자인 팔란티어와 또 이 드론 제조업체 안두릴이 중심이 되어가지고요. 이 AI를 방산에 접목시키는 차세대 방산 컨소시엄을 선보인다는 소식에 오늘 또 드론주들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전문가님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우선 보겠습니다. 탄소
수소집 관련, 뭐 탄소 관련, 뭐 조금 그린 에너지 쪽 관련해서 정부의 정책적인 포인트가 좀 나왔습니다. 자, 그걸 통해서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있었는데 사실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몇몇 종목만 움직임이 좀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미리 말씀을 좀 드렸었던 그런 업종 테마이기도 합니다. 자, 캠트로스 같은 경우도 오늘 보면은 27%까지 좀 급등이 좀 나오기도 했고요. 그린케미칼 현재 3%대이긴 하지만 장중 17%까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자, 레코바이오 같은 경우도 장중 17%까지 움직임이 있었는데 추이적으로 보면은 요 세 종목 다 아직은 꺾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 조금 공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요. 조금 더 추이를 보고 이번 주 상황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초대 관련해서 대통령 시작하는 1월 20일이겠죠. 풍산이 좀 초대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관련주로서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산 같은 경우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장중에 21%까지 단기 급등이 나왔었고요. 풍산 홀리센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높게 출발했어요.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그리고 나서 약간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단발 이슈였습니다. 뭐 근데 이제 사실 풍산은 방산주로서의 포인트도 워낙에 좀 좋기 때문에 긍정적인 매출 확대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오늘 급등 나온 건 좀 아쉽긴 하지만 다시 충분히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 만약에 물려 계신다면은 홀딩하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다음 뭐 화장품주들이 좀 움직임이 좀 있는데요. 꾸준하게 조금 반등을 좀 주고 있어요. 뭐 큰 폭의 상승은 좀 아니지만 그래도 하락보다는 상승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눈에 띄는 게 현실입니다. 자, 실리콘트 꾸준한 상승을 주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이런 우상향하는 모습이 적게나마 잘 나와주고 있고요. 제닉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바로 전 고점을 지금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신고가 패턴이 나올까요? 좀 더 상황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도 크지는 않지만 떨어지지는 않고요. 바닥에서 뭔가 돌리려는 듯한 시도 자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국 화장품,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요. 추이 자체 역시나 괜찮은 모습이고요. 코스맥스는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우상향하는 모습이 좀 포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맥스도요. 여기 10만 6천 원인데요. 여기 돌파 시도가 좀 나오게 되면은 20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고 대응해보고 급하게 파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삐아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아쉽긴 하지만 하락은 멈춘 모습입니다. 체크하시고 에이럭스 이것도 많은 상승을 좀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 죄송합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 다른 종목이네요. 좀 이따 봐드릴게요. 다시. 이상하다 했네요. 그래서 삐아까지 좀 봤는데 우선 화장품주들은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좀 그 한한령 이슈를 통해서도 해제 이슈를 통해서도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중국 경기 모멘텀이 좀 중요하긴 한데 이게 실적 개선 사항이 원체 크기 때문에 좀 바닥을 확인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요 근래 들어서 전체적인 시장에서 경기 회복 신호가 유통 쪽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긍정적인 시장이다. 아마 중국은 약간 보너스 개념인데요. 한한령 이슈가 터져준다면, 해제 이슈가 좀 크게 뭔가 이슈가 돼준다면 긍정적으로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화장품주들도 꾸준하게 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은 드론 관련주도 볼 건데요. 네, 에이럭스. 이슈가 좀 커요. 사실 요즘에 전쟁 개념 자체가 상당히 좀 재밌죠. 뭐 좋진 않은 소식이죠. 사실 전쟁 관련해서 우크라 쪽, 러시아 쪽 전쟁에서 그 북한군 관련해서 좀 말들이 좀 많죠. 안타까운 좀 상황들인데요. 그 관련해서 좀 이슈도 있고 이래저래 뭐 일론 머스크도 얘기를 이런 식으로 했죠. F-35를 조금 약간 좀 비판적인 어조로 얘기를 하고 드론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어필을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포인트가 좀 됐던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자, 에이럭스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20%까지 급등이 나왔었고요. 제이시언 시스템도 최근 추세가 굉장히 괜찮은데요. 거의 9% 가까운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네온테크도 오늘 보면은 10%대까지 올랐었고요. DTNC도 나쁘지 않았었고 휴니드도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눈에 들어오는 차트가 하나 있습니다. 휴니드인데요. 방산 관련주이지만
추세적인 흐름에서 바닥을 확인한 다음에 돌려 세우는 모습이 좀 포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부분에 그 매물벽이 약간 있긴 하지만 조금만 힘을 내준다면 한 번 더 전고점 포인트 꼭대기 자리겠죠. 9,500원, 9,000원대 이상의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휴니드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홀딩하시고 조정 시 매수 관점도 나쁘진 않겠다. 이 정도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우선 오늘 그렇게 재밌진 않은데 테마주들도 그냥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냥 크리스마스 뭐 전야제이기도 하고 또 뉴욕 증시도 빠른 반만 하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뭐 별다른 움직임이 또 없을 수 있어서 다 모레죠. 목요일까지의 시장은 좀 재미없을 수 있다. 참고하시고 시장 보셔야 되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이번 주는 성탄절을 앞두고 이제 대형 이벤트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도 나는 아직 불안하다 싶은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샵 0082번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이어서 이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상승률 종목들, 지금 바로 어떤 종목들 있을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들 다음으로는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저희 전문가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신 대로 좀 고만고만한 무난한 흐름이 위에서도 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빨간불 켜주고 있지만요. 약 0.75% 그리고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또 네이버 어제 좀 크게 급락이 나왔었지만 오늘은 1%가량 부분적으로 좀 되돌리면서 20만 원 선 단단하게 지켜내주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님, 제가 간밤에 조금 걱정이 됐던 게 혼다랑 닛산 이 병합 소식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됐었거든요. 그래도 그거에 비해서는 현대차랑 기아, 오늘은 좀 약보합권에서 단단하게 하방 지지해주는 모습 나오네요. 네, 뭐 혼다, 닛산 걱정하셨을 분들도 계시긴 할 건데요.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혼다, 닛산 뭐 의미가 있나? 그냥 겁니다. 별다른 뭐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사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시장 자체가 뭐 종목들도 다 고만고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앵커님 말씀 주신 대로 해서 네이버가 그나마 좀 어제 급락 이후에 되돌림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그 정도 포인트고요. 바로 전에 이제 저점 바닥 인식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가 나오면서 돌리는 모습이라 매수하기에 나쁘지 않은 그런 좀 상황들로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시장 분위기가 원체 좀 조용하다 보니까 그냥 차분한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나마 눈에 띄는 게 두산 같은 경우가 꾸준하게 좀 반등을 주면서 오늘 뭐 상승을 주고 있는 정도? 이 정도는 좀 눈에 들어오긴 하는데 뭐 특별하게 눈에 들어온 건 없네요. CJ가 좀 빠지긴 하네요. 그 외에는 뭐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볼 건 없는 것 같고요. 우선 크리스마스 끝나고 이번 주 올해는 좀 차분하게 지나간 이후에 연초의 상황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힘든 상황이었지만서도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올해 초겠죠. 올해 초 같은 경우 좀 많이 이렇게 힘들었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연초에 23년 초는 굉장히 강하게 다이나믹하게 올랐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 아닌 것 같고 올해 차트를 따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작년이나 그 전에 나왔었던 시장이 좀 급반등하는 차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1월부터는 그래도 조금 회복을 할 건데 다만 트럼프 리스크만 조심하셔야 된다. 이것만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 천천히 시장 올라갈 거고요. 한 2월, 3월부터는 이제 보유하고 계셨던 현금을 쓰셔야 될 시기가 올 거예요. 그때 가서 저도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요. 현금 꼭 보유하고 계시고. 만약에 이제 배당을 노리고 26일까지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네, 그닥 올해는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를 이번에 배당 사시고 26일 날 그다음에 내년에 배당 받으려고 하시는 그런 투자보다는 만약에 하신다면은 최소한 2년, 3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하긴 좋아요. 최소한 3년 보시고 목요일까지 배당주 매수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 전략이지만 내년 초에 보고 대응하시는 건 안 됩니다. 예. 시장이 약간의 흔들릴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트럼프 리스크 봐야 됩니다. 무슨 리스크죠? 정책 리스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봐야 되니까 그때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단 그래도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는 꾸준한 분할 매수는 답이 맞는 것 같고요. 삼성의 그 배당도 나름 괜찮지 않나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배당을 노리고 매수하시는 전략도 그 부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말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분할 매수는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보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주 천천히 분할 매수하셔야 된다. 이거 기억하시죠? 이것만 보고 대응하시고요. 많은 상담 오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트럼프 정부의 이 정책 리스크가 산재한 시장입니다. 내년 2, 3월까지는 최소한 현금 보유 전략 반드시 지속적으로 말씀 주시고 있으니까요. 투자에 꼭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또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바로 저희 문자 하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정호의 템베거가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요. 아까 저희 전문가님께서 CJ 관련 말씀을 주시기도 했었는데 CJ E&M 들어와 있네요. 78,600원에 20%의 비중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3.54% 다소 좀 강하게 눌리고 있습니다. 57,200원 선에 거래 중이네요. 좀 매수를 하신 지 몇 달 정도 되어 보이시는 것 같은데 최소한 8월 전에는 좀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우선은 이게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은 많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좀 올라갈 만한 포인트가 조금 많이 좀 낮다고 할까요? 뭐 아주 먼 차트긴 한데 앞으로 뭐 당장에 몇 개월도 모르는데 좀 그래도 흐름이라는 건 우리가 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추세에서의 흐름은 막 5년, 6년치 차트를 보자면은 고점 자체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1년 단위로 쪼개보자면은 나름대로의 고점이 높아진 이런 그림들도 포착은 돼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최근의 상황에서 봤을 때 CJ E&M이 가진 모멘텀 거리가 뭐가 있는 건가?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해 보자면은 우선은 실적 측면에서 보자면은 작년보다는 굉장히 양호한 흑자 전환의 포인트가 나오긴 해요. 근데 이게 22년, 21년 그 전에 나왔었던 그런 실적으로의 이익에 대한 회복 부분 자체가 올해까지는 아닌 것 같고 내년 이후나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사실 조금 많이 애매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바닥 확인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최근의 흐름에서의 고점 라인 맞춰보자면은 아직은 돌려 세우는 모습 자체가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열어둘 수밖에 없어요. 어딜 열어둬야 되냐면요. 여기 자리까지 열어둬야 됩니다. 우선 5만 원이네요. 최저점 자체가 여기 5만 원 자리네요. 작년 말쯤에 나왔던 자리인데 거기까지는 최악인 경우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놔두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돌려 세우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다만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차트가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이러고 있다가 네. 차트를 항상 보실 때 혹시 그 스마트폰으로도 이제 보시겠지만은 컴퓨터를 보시게 된다면 저는 항상 뒤에 공간을 이렇게 열어두거든요. 뒤에 공간을. 그 모든 증권사 HTS마다 다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환경 설정 들어가셔가지고요. 꼭 보셔야 될 게 오른쪽 여백을 많이 열어두셔야 돼요. 오른쪽 여백을. 확대 좀 해드릴게요. 이거를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오른쪽 여백을 두고 뭘 봐야 됩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이 오른쪽 여백. 나름 사람이 그렇게 똑똑하지는 않아서요. 하얀색 공간 여백이 있어야지 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오른쪽 여백을 저는 40 정도 두는데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조금 이제 설명드리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제가 한 100으로 늘려볼게요.
100까지는 안 되나? 그러면은 예, 제가 이거를 한 70으로 해보죠. 이렇게 늘려가지고 이게 안 됐구나. 자, 이렇게 늘려가지고요. 보면은 이게 뒷공간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여기서 이제 라인을 보는 거예요. 뭘 보려고 하냐면 설명을 드릴 때 고점 부분이 계속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걸 타고 가고 있어요, 얘는요. 보시면,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서 바닥이 5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거를 어느 순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라인에 대한 돌파가 나와줘야 돼요. 이게 여기 이 라인 돌파가 나와줘야 돼요. 근데 저기 요 밑에가 이제 저항 저점 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럴 경우는 차트가 이렇게 흘러요. 흐르다가 한번 탁 튀어요, 이런 식으로. 튀고 난 다음에 다시 빠질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 빠지는데 이 라인을 지키거나 이 하단 자리를 지키면서 반등이 나와요. 그거를 봐야 됩니다. 그거를 봐야 돼요. 아니면은 올랐다 떨어질 때 이 전 저점 바닥을 지키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깨지 않고 올라가거나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요걸 우선 이 돌파를 봐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게. 근데 CJENM은 우선 이 상단 라인에 대한 돌파 자체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선 뭐다, 이거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돌파가 나와줘야지 그 다음에 그래도 바닥이 잡혔구나. 그러니까 상단 라인의 돌파가 뭘 의미하냐면 이게 돌파가 뭘 의미하냐면 이거는 이제 올라갈 준비가 조금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서 돌파해서 안착하고 가는 게 필요해요. 이 모양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래야 이게 바닥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차트가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이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아셨죠? 요거 오면은 다시 연락 주시고요. 지금은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홀딩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볼 저희 종목은 유한양행 들어와 있네요. 14만 3,500원에 10%, 지금 이 시각 이 유한양행 주가 흐름 보자면 3% 이상 오늘 강하게 눌리면서 11만 4,4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사실상 이 유한양행이요, 지난 11월 이후로는 주가가 계속해서 좀 정직한 하방 흐름 압력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아마도 좀 10월 말에서 11월 초쯤 매수를 한 게 아닐까 싶은데 참 이런 형태의 차트가 답답한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답답하죠. 매수가도 상당히 좀 높으시고요. 이슈가 뭐 있는 것 같고, 뭐 삼천당 제약처럼 또 한번 급등해주면 안 되겠니? 막 이렇기도 하고, 막 요즘 그렇잖아요, 사실. 삼천당 제약 같은 거 날아가니까 막 이래저래 막 요즘에 거의 뭐 같은 급이라고 많이들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이런 식이잖아요. 네. 자, 근데 유한양행 이슈 보면 단가가 굉장히 높으세요. 차트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약간 기로에 놓여 있는 듯한 그런 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121선 라인을 타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깬 건 아니고 타면서 가고 있는데 조금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우선 라인 이렇게 횡보하고 있잖아요. 횡보하고 있는데 여기 라인 있죠, 여기. 한번 상승 주고 약간 멈췄던 그런 상황이 있어요. 여기. 이 가격적으로 여기가 11만 원 자리예요. 안 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기가 저항 자리가 좀 됐어요. 이게 나름의 지금 거의 한 달째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하락을 하게 되는 것보다 상승을 할 가능성은 좀 열려 있긴 한데 최악인 경우는 그 전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 꽤 횡보했었던 자리, 여기 자리. 네. 여기 자리가 있잖아요. 여기가 10만 원을 약간 이탈하는 자리예요. 여기가 10만 원 약간 이탈하는 자리가 여기가 맥스 저점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최악인 경우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건 감안하고 보셔야 되고, 그다음 만약에 올려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가 저항 자리가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한 중단 잡읍시다. 우선 13만 원대까지 상승은 나올 거예요. 별다른 문제 없이. 상승의 좀 흐름이 좀 타준다면. 근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의 특별한 좀 모멘텀 거리가 좀 제한적이라 우선은 한동안은 이렇게 횡보할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좀 시장 분위기가 좀 타고 또 아마 분명히 이슈화될 수 있는 게 미국의 또 관련된 정책 이슈로서 뭐 생물보안법 이슈 다음은 다 같이 일단 제약바이오 종목도 올라가는 추이가 나올 거니까 그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사실 우리나라 국내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트럼프의 정책 이슈 관련해서는 무조건 긍정적이에요. 나쁘진 않아요. 네. 그거 타야 됩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얼마예요? 언제예요? 1월 말, 2월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바로바로 뭐 정책 집행하겠지만은 시간은 걸리잖아요. 최소한. 그러니까 2월, 뭐 3월 뭐 이렇게 되겠죠. 1분기 안으로는 방향성이 잡힐 거예요. 그럼 밑으로 가는 것보다는 위로 가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우선 이거는 급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홀딩하셔야 되고요. 우선 13만 원대까지 넘어가는 거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나마 14를 갈지에 대한 부분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홀딩하시고 13 넘어가면 다시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3만 원 넘어가는 동안 저희 계속해서 상담 받아보시라는 점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카페24 보도록 하겠습니다. 42,000원에 또 20%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카페24 2.59% 내리면서 33,900원 선에 거래 중인데 차트가 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보면은요. 지난 12월 17일이네요. 이날 41,000원 선에서 단기 고점을 터치한 이후로 물론 이후에 조정은 있을 수가 있지만 전문가님 이게 이렇게 좀 단기간에 급하게 눌릴 수가 있을 걸까요? 42,000원에 사기도 힘들어요. 네. 그 42,000원짜리가 어디냐면 여기 꼭대기 자리 여기요. 여기에 며칠도 없었던 자리예요. 여기. 와씨. 여기 매수하신 거거든요. 근데 올라오다가 또 떨어져가지고 또 속상하시겠는데, 아이고. 이거를 우선은 뭐 유튜브 관련해서도 뭐 이것저것 관련해서 매출 확대 포인트가 원체 크다 보니까 긍정적인 건 저도 알아요. 원체 또 좋은 회사라는 것도 잘 알고 회사의 캐파, 매출 확대 포인트가 너무나 잘 나와주고 있어요. 이것도 잘 아실 겁니다. 저도 물론 원체 많이 본 종목이라서 내용은 잘 확인하고 알고 있어요. 실적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익 부분은 흑자 전환. 내년은 더 잘 될 거고. 이런 이제 포인트들이 있어서 그걸로 이제 주가가 이렇게 갔었던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얘기하셨던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시장에서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럼 지금부터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멘텀의 이슈거리들을 더 능가하는 포인트가 필요하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카페24는 뭐 때문에 간 거죠? 유튜브? 결국 실적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대한 실적 흐름 자체가 더더욱 아주 스페셜하게 더 강하게 나와줘야 돼요. 올해 치보다 더 예상치 자체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어닝 서프라이즈 곱하기 몇 배 이런 수준이 나와줘야지 이 흐름들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최근에 올라가려다가 못 갔죠. 왜 못 갔죠? 당연히 거래지. 여기 보세요. 답은 나와 있어요. 올려치려고 하다가 보시면 거래가 이 정도 수준이야. 거래 대금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뭔가 이제 극명한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압도적으로 저기가 훨씬 크게 많이 거래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를 넘어가려면요. 이 정도는 나와줘야지 이걸 넘어가요. 안 되니까 뭐예요? 이게 가는 듯 하다가 어떻게 해요? 흐르륵 내린 거지. 근데 하락이 조금 아직은 이게 바닥에 안 잡히는 게 오늘도 그렇지만 어제도 그렇고 꽉 찬 음봉으로서의 현재 좀 바닥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급하게 다시 한번 드라마틱한 반등을 주는 것을 확인하기에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조금 추이를 봐야 돼요. 근데 차트의 좀 상황들이나 여러 구조를 봤을 때 좀 많이 걱정되긴 하는데 이런 그림 보이지 않으시나요? 이게 되게 안 좋은 차트예요. 약간 불안한 차트. 뭐냐면 바닥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항상 주식은 이렇게 직선으로 뭐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유동적이잖아. 이런 식으로. 근데 고점을 보면은 이거야. 그죠? 어느 정도 직선인데 이게 고점 찍은 다음에 지금 여기가 낮아졌어. 꺾여버려서 추세가. 이렇게 될 경우 요 상단 추세에서 요 하단 추세에 맞춰서 뭐 평행 이렇게 라인을 그을 수도 있겠지만 얼추 이 정도 자리 근처까지는 뭐 여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내려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갇혀버리는 거야. 3만 원에서 3만 원 후반대 자리에 여기 박스 자리에 이게 갇혀버리는 거야. 종목 자체가.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되게 지금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차트가 여기서 더 빠지면 안 되거든요. 꼬이기 직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럼 내년도 실적이 진짜 드라마틱하게 빵빵 터지면서 뭐가 나오면은 그런 뭐 뉴스거리가 막 나오거나 이러면 모르겠지만 당장에 그게 나온다고 하는 반응도 없을 거고 시장에서. 되게 애매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조금 아쉬운 건 뭐냐? 매수가가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요. 항상 저는 강조드리는데 이 꼭지로 넘어간 이런 자리들 항상 조심해야 되긴 하거든요. 그러다가 꺾이면 바로 팔아야 돼요, 사실. 근데 이렇게 꼭지에 사신 경우 보니까 종목 너무 아쉽고 또 하나 사실 그 손절가 대응 하시면은 여기 라인의 이탈 자리는 웬만하면은 전고점 자리 이탈은 이거 손절 자리로 보시고 대응하셔야 돼요. 근데 계속 참으셨거든요. 그리고 가다가 다시 그 자리까지 왔어요. 또 깨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또 그럴 거예요. 이거 20일선 이탈 나왔거든요. 20일선. 보시면 20일 이탈 나고 다시 60일 가는 거야. 120일 가는 20일선 라인 여기고. 이렇게 60, 120 이런 식으로 깔려 있거든요. 가격적으로 보면 3만 원짜리까지 열려 있다는 거지. 우선은 여기 자리 테스트가 있을 거예요. 여기가 32,000원짜리. 그래서 32,000원짜리 테스트가 있을 거고요. 여기니까 저점 자리니까. 여기 이탈이 나오지 않기를 우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2,000원짜리. 그리고 나서 만약에 되돌린다면은 일시적인 반등이 있을 거고 한 36,000원대까지는 가격적인 포인트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홀딩을 하시되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니까 상황을 보시다가 대응하셔야 되고 33,000원짜리가 바로 전 꼭지 고점이긴 한데 약간 여유 두고 32,000원 밑으로 꺾여 내려갈 경우에는 그때는 뭐다? 우선은 비중위를 조금이라도 줄이시는 전략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는 기다려보겠다 하시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지만 기다려보신다면은 나쁘진 않을 겁니다. 근데 모든 이슈는 이 종목에 대해서 다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어떤 좋은 이슈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판단 잘 해보시고 차분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께 명쾌한 솔루션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저희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이어서 볼 종목은 유플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6,880원에 10%. 지금 이 시각 유플렉스 흐름 보자면 1.29%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5,5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보니까요, 이 12월 9일입니다. 바로 이번 달 좀 초쯤에 52주 최저가를 기록했던 종목인데 좀 타이밍이 좋게도 테마성 이슈가 나와줬습니다. 요즘 또 메타 XR 스마트 글래스 이슈가 강하게 작용을 해줬었죠. 덕분에 좀 이렇게 쭉쭉 올라가다가 중간에 한번 눌림목 잡히고 다시 한번 반등 주고 있는데 전문가님, 문제는 좀 매수 단가가 높으시니까요. 이 단가까지 좀 쭉 반등세 유지할 수 있을까? 그 점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회사는 괜찮은 회사예요. 튼튼하고 좋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22년도 때 3바닥, 4바닥까지 이렇게 체크가 되면서 반등을 좀 주고 있기도 하고요. 매수하신 자리는 위에 상단 라인이고 여기가 이제 저점 바닥 인식이 되고 있는 그런 자리들입니다. 3년 차트가 될 것 같고요. 요때쯤 매수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가 보면은 많이들 이렇게 묶여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네요. 회사 실적은 괜찮은 회사예요. 잘 나옵니다. 너무 다 튼튼한 회사이고요.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요게 보이네요. 요걸 봐야겠다. 자, 이거 싹 지우고 보자고요. 요걸 지우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박스 자리가 나름의 박스 자리가 좀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약간 이런 자리랄까? 아닐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좀 보여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가 박스가 좀 커 보인다. 이 정도 될 것 같다. 이 정도. 이게 이 종목의 나름의 박스의 기준점이라 볼 수 있는 그런 좀 자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보시면 여기가 하단 자리, 박스 하단 자리 이렇게 얼추 정확하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얼추 이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자리고 여기 자리들은 뭐예요? 박스 상단을 살짝 돌파하는 자리들이잖아요. 슈팅, 오버 슈팅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자리고 이때는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뭐예요? 이렇게 돌파가 나왔었죠. 몇 개월 나왔다가 다 떨어졌었어요. 네. 한번 나왔었고 한번 가나 또 한번 나오다가 흘러내렸었던 여기는 대형 오버 슈팅이 나왔었던 그런 자리예요. 매수하신 자리는 6,000원 후반대 여기 약간 요쯤 되십니다. 그럼 다시 한번 뭐예요?
종목을 기다리시면 이 박스 상단의 테스트는 다시 올 겁니다. 결국 매수가 위로는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차트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상승을 주면은 얼마나 크게 갈지 모르겠으나 우선은 손실을 볼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는 저는 결론을 내려드립니다. 큰 수익은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가면 좋겠지만 우선 매수가까지는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7,000원은 웬만하면 다시 뭐 넘어갈 겁니다. 기다리신다면. 그럼 그때 가셔서 그냥 짧게나 보고 나오실 건지 아니면은 볼 건지 간단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게 7,000원 돌파하면 우선 홀딩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개인적인 판단 욕심이에요. 대응하시는데 다시 한번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면서 7,000원짜리를 이탈하고 내려간다. 그때는 뭐합니까? 빠르게 정리하고 나오셔야겠죠. 이것만 대응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대응하실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홀딩하시면 되고요. 말씀드린 내용 기억하시고 올라옵니다. 넘어갈 때는 잘 홀딩하셨다가 떨어질 때 7,000원짜리는 깬다 그러면은 빠르게 원금에 대한 확보를 하시는 전략이 맞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네, 7,000원 밑으로 내려오실 때 원금 빠르게 확보하시는 전략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단가가 73,000원, 30%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삼성전자 현재 이 주가 흐름 바로 좀 보자면요. 1.31%가량 올라서면서 54,2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사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10만 전자를 드디어 좀 만나나 하고 참 많은 기대를 받았던 삼성전자죠. 결국에는 이 5만 원 중반선에서 이렇게 좀 한 해를 마무리하네요, 전문가님. 네,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제 7층에 계시는데요. 갈 듯 말 듯 하다가 결국 이제 또 HBM 뭔지 하도 호되게 좀 얻어 터졌습니다. 자, 하락은 현재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분할 매수는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30%이시면 충분하게 비중은 좀 채우신 터라 더 이상의 매수 추천 드리지 않지만 여유가 되신다면은 계속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은 분명히 취하셔야 됩니다. 트럼프 2기를 통한 삼성전자의 리스크는 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 포인트 추세를 본다면 올라갈 것이고요. 이게 어느 순간 어느 시점이 되면은 국내 증시에 대한 다시 한번 저평가 매력도가 생길 거고 자연스럽게 수급 바람이 일게 될 겁니다. 그 시발점 자체는 전 개인적으로 트럼프 이게 출범이 된다면 그때부터 해서는 아마 가상화폐들도 조금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대통령 되기 전에 입김이 가장 센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시선이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외인 입장에서도 저평가 매력도에 대한 부분을 다시 진행할 거고 상법 개정안 자체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된다면 국내 증시의 외인들의 자금 유입은 더더욱 강하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이 내년 상반기로 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저는 현 시장에서의 삼성전자의 시점은 어떻게 바닥에서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좀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이전이랑 같이 본다면 22년도 때 같은 요런 이제 예전이랑 다르겠지만 이런 이제 횡보하는 자리 이때도 한 4, 5개월 정도 횡보했었어요. 그럴 것 같거든요. 요때는 코로나 때인데 요때도 한 3, 4개월 되는 것 같네요. 하여튼 요런 식의 지금은 조금 5만 원대 요때 멈춰 있잖아요. 지금 한두 달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내년 1분기까지는 이러고 있다가 어느 순간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내용 기억하시고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차분하게 보유하시면 돼요. 저는 상법 개정안 자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국내 증시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만 지켜보시고요. 차분하게 홀딩하시길 바랍니다.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네오셈, CXL 대표적인 관련주죠. 13,000원에 또 10% 비중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2%가량 내려서고 있는 네오셈 9,12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시장의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없겠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에 좀 네오셈이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약 5%가량 급등했는데 전문가님 아무래도 좀 오늘은 다소 되돌림 나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CXL 관련주들 보시면은 YC도 어제 급등이 나오다가 오늘은 살짝 빼는 모습이고 YC가 어제 14%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 빠지고 있고요. 네오셈 어제 한 5% 가까이 상승 마감하고 2%대 하락이고요. 뭔가 조금 상승폭, DI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DI 차트는 어저께 이제 13% 오르고 오늘 보합권이고 엑시콘도 어제 6% 오르고 오늘 4% 빼고 있네요. 퀄리타스도 아까 잘 가더니만 다 빠졌네요. 퀄리타스가 12%까지 급등 나왔었는데 지금은 0.5%대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자, 어찌됐든 자 네오셈 13,000원이십니다. 단가가요.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올라갑니다. 자, 내년도에 가장 중요하게 25년도에 꼭 픽스하고 보셔야 될 IT 업종 중에 대표 주자 CXL 유리기판이겠고, 그렇죠? 그다음에 좀 HM 당연히 섞여가는 거고, 송배전 되겠고, 화장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우선 크게 보고 있는데 상황 따라 조금 바뀔 수 있겠지만은 요런 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CXL은 역시나 네. 본격적인 CXL 개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죠. 삼성전기를 필두로 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주가 자체도 어느 약간 좀 힘든 모습을 보이지만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큰 그 시장이 개화되기 직전에 원래 이슈가 좀 진행이 한번 되고 그다음 본격 시작하는 게 내년 뭐 하반기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내년 한 중반쯤부터 해서는 다시 한번 바람이 불 거예요. 이런 바람. 네,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은 그대로 홀딩 하셔야 됩니다. 매수가까지 가는데도 사실 커다란 문제는 없어요. 아마 조금 걱정인 건 뭐냐면 차트를 가만히 보면은 9월, 10월 달에 한 번 좀 도달할까 말까 했어요. 여기. 근데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8, 9, 10 약간 어질어질했어요. 정신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영향이 어쩔 수 없이 좀 있는 거고 지금은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해서 뭐 수급 모멘텀이든 뭐든 해서 잘 크게 돌아오진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업종의 이 테마주들이 같이 가요. YC 같은 경우도 완전 바닥에서 돌리는 모습이 나와요. 제가 중요하다는 게 뭐가 있죠? 대장은 네오셈은 아니지만 차트 보세요. 자, YC가 약간 의미가 좀 있을 것도 같은데 애매하긴 한데 뭔가 시도가 나오고 있어요. 시도. 무슨 시도죠? 고점, 고점, 고점. 뭔가 약간 돌리려는 듯한 시도가 나와요. 안 꺾이고 한 번만 더 가준다면은 이렇게 가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 그림이 있는데 이게 지금 네오셈에는 아직 보이진 않아요. 전체 흐름상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근데 가능성은 조금은 있지 않을까? 네오셈은 조금은 달라요. 네오셈 같은 경우는 나름의 이 정도 바닥이랄까요? 여기 바닥인 것 같아요. 여기 나름 여기 이 정도 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돌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깨는 듯하지만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차적으로 반등 나오면 다시 한번 12,000원 정도의 흐름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12,000원대까지 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고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이어서 오늘의 이 핵심 내용 3가지 바로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 코스피 시장 미국 빅테크 훈풍에도 불구하고 보합권에서 등락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지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강달러의 이 위완하의 부담까지 환율이 3거래일째 1,450원대에서 마감을 지었고요. 오늘 오전장의 관심 테마는 탄소 포집, 트럼프, 화장품, 드론주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서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내일 하루 더 쉬었다가 이틀 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계속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되세요.